어떻게 하면 화내지 않고 좋은 엄마 될 수 있을까? 어,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이제 엄마 마음 성장학교를 도서관이나 또 백화점이나 또 뭐 문화센터, 백화점 문화센터 그리고 네, 그런 데서 이제 할 때 엄마의 욕구라는 이야기를 딱 듣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에너지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셨어요. 아니, 엄마라서 지금 참고 살고 있는데 엄마가 자기 욕구만 챙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근데 들어오신 분들을 보니까 다 40대 엄마들이어가지고 그 시간은 살짝 지나신 것 같아요. 제가 만났던 백화점 문화센터나 또는 이제 도서관에서 만났던 30대, 40대 엄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고 싶은 것도 참고 정말 굉장히 삶의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억누르면서 살아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사실 육아의 시간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엄마로서도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어, 화가 화가 먼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니 누구는 그걸 모르나? 누군 그걸 몰라서 못 채우나? 이런 어떤 마음이 올라오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들이 올라오세요? 욕구를 잘 이렇게 돌보면서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네, 우리 유경아 선생님 좋은 엄마, 완벽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제가 엄마가 된 후에 생긴 욕구였어요. 그렇죠. 엄마가 되면 우리가 엄마가 되기 전부터 좋은 엄마에 대한 어떤 로망을 가지고 또 그 좋은 엄마는 어떤 엄마야? 라는 어떤 이미지를 또 하나 이렇게 갖고 살게 되는데 그 좋은 엄마의 이미지가 모두 다 좀 다 다르잖아요. 우리 선생님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이런 엄마가 참 좋은 엄마야 라고 생각했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들으시는 분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엄마는 어떤 엄마인지 한번 써줘 보실래요? 오늘 이따가 이 엄마의 의자라는 이 책을 같이 보면서 저도 또 제가 생각하는 좋은 엄마의 이미지를 이 책을 빌어서 또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 책이 있으신 분은 오늘 강의 끝난 다음에 또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그 책을 읽은 지 오래돼서 제 책이지만 읽은 지 오래돼서 뭐라고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 엄마의 이야기도 쓰고 엄마에 대한 치유 이야기도 쓰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오늘의 느낌으로 오늘 또 함께 하시는 분들과 만나서 나누는 그 대화와 또 이 책을 지금 읽는 그 느낌으로 또 한번 나누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또 우리가 나눌 수 있고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화내지 않는 엄마, 언제나 따뜻한 엄마, 집에 오면 항상 있는 엄마. 그런데 참 세상에 없는 엄마를 꿈꾸셨네요.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없는 엄마죠? 화내지 않는 엄마. 네. 엄마는, 엄마들은 화를 안 낸다고 하지만 그 아이들이 볼 땐 엄마가 화를 낸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엄마가 화를 안 내면 안 되는 경우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쵸? 엄마가 꼭 화를 내줘. 엄마도 화내기 싫지만 누가 화를 내고 싶겠어요, 사람이. 그런데 자녀를 위해 기꺼이 화를 내주는 기꺼이 내가 너를 위해 내가 어른으로 가르칠 건 가르치겠다. 이럴 때 우리가 또 그 화 내지는 뭔가 훈육의 시간이 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따뜻한 엄마. 네, 따뜻한 엄마는 우리가 언제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 오면 항상 있는 엄마는 참 어렵죠. 엄마가 무슨 장롱도 아니고 소파도 아니고 어떻게 집에 항상 있겠습니까? 필요할 때 있어주는 엄마면은 족하지 않을까 싶으네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필요할 때조차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참 가슴 아픈 일들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데 집에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그게 참 안타까웠던 사람들, 그들 중에 이제 엄마가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나는 이제 정말 항상 같이 있는 엄마가 될 거야 이러면서 항상 같이 있기를 이제 최우선순위로 놓는데 중요한 거는 자신이 타고난 어떤 기질,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거는 막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막 전하고, 이런 거를 막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 그 나의 결핍된 삶으로부터 오는, 어린 시절에 우리 엄마가 날 돌봐주지 않았어. 엄마가 없어서 내가 참 외로웠어. 이런 마음이 너무 크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나는 막 성장하고 싶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데 그거 다 죽이고 엄마는 항상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야. 이걸 제일 위에다 놓고 이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 자신이 되게 우울해지고, 왜요? 기질과 본성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울해지고, 그리고 내 욕구를 하나도 못 채우고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장롱처럼 집에 항상 있어야 돼. 이러면 이제 아이들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엄마에게는 더더욱 도움이 안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뭔가 또는 알아차림 안에서 엄마는 집에 있어야가 아니라 나는이죠. 세상의 모든 엄마가 다 항상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건 아니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참 편안하고 행복해 라는 게 스스로 정의가 내려지면 뭐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뭐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진짜 결핍된 의식 안에서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 자식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본성과 욕구와 뭐 기질과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라는 걸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결국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정말 애쓰고 정말 수고하고 정말 참고 그렇게 10년, 20년을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20살이 된 자녀가 엄마가 그때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아직 안 들어보셨죠? 아, 그 참 괴롭습니다. 저희 아들이 24살인데 제가 정말 열심히 키웠거든요. 정말 열정을 다해서.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조금 전에 했던 말이 다 제 말이죠. 저의 결핍된 의식 안에서 공부를 좀 더 수월하게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는데 그때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 고등학교 때는 이제 어느 정도 포기했어요. 근데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을 모르는데,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막 과외를 다니기도 하고,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과외가 금지였어요. 과외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아이들은 몰래 이제 입시학원들을 막 이렇게 막 새벽에 갔다가 또 학교 오고 막 이랬어요. 중학교 때부터. 근데 너무 그렇게 배우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저한테는 없었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영재 교육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은 영재로 키워야지. 공부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해야지 해서 태교부터 시작해서 막 영재로 키우느라고 정말 열과 성을 다했죠. 20살이 넘은 우리 아들이 이제 엊그저께 한 얘기예요. 야, 이제 제 친구, 엄마 친구 아들. 저도 엄마 친구 아들 얘기합니다. 엄마 친구 아들, 그러니까 제 친구 아들이, 우리 친구들 중에 제일 막내둥이가 요번에 이제 대학을 갔어요. 이제 걔가 가고 다 간 거예요. 막내둥이가 대학을 갔는데 걔가 아주 홈런을 친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엄마들이 좋아하는, 스카이 대학에 몇 개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와, 세상에, 걔는 존재감이 그렇게 없었는데, 아이들이 막 이렇게 친구 아들들이 다 모여있을 때, 또 이렇게 둘째, 막내, 요런 애들은 그냥, 좀 약간 열외잖아요. 그냥 잘 놀고 씩씩하면 되지. 첫째들끼리의 경쟁이 좀 있거든요. 30대 엄마들 사이에. 이제 아이 키울 때 우리 그랬었는데, 그냥 얘는 귀엽고, 잘 놀고, 눈치도 빠르고 이랬는데, 얘가 그냥 홈런을 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축하해주고 또 우리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야, 걔 있잖아, 걔가, 야, 그랬단다? 되게 축하할 일이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 잘했네? 이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제가, 야, 너도 재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한 번도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영재 소리를 듣고 살았고, 근데 이제 어떤 가정적인 어려움, 우울한 가정 환경 이런 게 시작되면서 얘가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아니 삶에 의욕이 없는 상태? 그러면 잠만 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건강하게 생명을 부지하면서 학교를 졸업하면 그것으로 족하리라 이러면서 이제 그 시간을 우리가 지나왔는데, 다행히 대학도 다니고 군대도 너무 잘 다녀오고 지금 아주 씩씩하게 자기만의 스타일을 살리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넌지시 한번 찔러봤어요. 뭐 좋은 학교를 가야겠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너가 원래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니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어?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가 어, 이게 진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공부가 재밌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엄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 속에 있는 우리 아들은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리고 공부할 때 제일 편하네요. 뭐, 그러니까 걔는 공부를 공부처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책을 보는 게 공부였던 애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 제가 정의 내리고 있는 우리 아들은 그냥 걔는 책이 밥 먹는 것보다 더 쉽고 되게 공부를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엄마 이 공부가 이게 너무 재밌어요. 왜 지금 보내주셨어요? 막 학원을 보내도 그런 애였거든요. 엄마 이거 너무 재밌어요. 막 이런 애였는데 지금 24살이 돼서 저한테 공부가 한 번도 재밌었던 적이 없어. 엄마 때문에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진짜 제가 헐 그랬죠. 그래서 야, 너 되게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러면서 그날 같이 그걸 가지고 한참을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면요. 우리가 엄마의 욕구, 이런 걸 다 이렇게 누르고, 내가 어렸을 때 부족했던 거, 나의 결핍을 아이에게 투사해서 아이의 삶을 통해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에요. 네. 여러분의 삶에서는 그런 게 없으실까요? 자, 그래서 엄마가 정말 어린 자녀를 키우는 그 시간에 자녀에게 모든 것을 모든 그 삶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사랑과 노력을 또 없는 지혜까지 발휘해서 아이를 돌보고 아이에게 이렇게 정말 집중하는 거는 정답인데, 자신의 모든 욕구를 다 억압하면서 이렇게 살아야만 좋은 엄마다. 이런 엄마여야만 한다. 이런 뭐뭐여야 한다라는 이런 것이 너무 많다면 그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엄마가 편안한 게 아이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고, 엄마가 편안한 게 가장 좋은 교육이고, 네, 엄마가 편안한 게 가장 행복한 아이로 자라게 하는 첫 번째 중에 가장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 산들바라님, 제가 결핍이라고 느끼는 부분을 어느 때는 과잉으로 해주고 있는 엄마 모습도 만나게 되네요. 맞아요. 저는 정말 많은 엄마들을 만나다 보니까 우리 마음성장학교 선생님들이 엄마이면서 또 선생님이면서 강사이면서 또 어떤 회사를 다니시거나 운영하시거나 뭐 이러시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의 정체성만 가지고 살진 않잖아요. 엄마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엄마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엄마는 죽을 때까지 엄마고, 죽어서도 엄마인 건 맞아요. 그런데, 한 아이에게만 아주 집중해서 엄마 노릇을 해야 되는 그 엄마의 시기는 그렇게 길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어떤가요? 그래서 엄마도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 안에, 있는 욕구들, 그리고 우리가 20살에서 30살 이렇게 막 성장하는 시기에는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그렇게 나는 누구지? 뭐 이런 거를 그렇게 알아볼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서, 물론 군대라는 환경이 되게 힘들다고는 하지만, 군대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삶이 잠깐 멈춰지는 듯한 그 시간에 자기를 생각하고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뭐 이렇게 보초 쓰고 막 이러면서 또 자기를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이런 시간이 주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공부하다가 직장을 다니고 또 결혼을 하고 이러면서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육아를 하는 그 시간, 물론 이제 직업맘들은 더 치열한 삶을 또 살게 되죠. 그래서 육아맘일 땐 정말 지혜롭게 의도적으로 삶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될지 더 많이 고민하면서 멈추고 쉬어야 되는 시간들을 정말 잘 조절하면서 나가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육아를 하면서 잠시 직장을 쉬게 되셨다. 이럴 경우에는 그 쉬는 시간을 통해서 아이와 같이, 아이가 잘 때 같이 자시고, 그리고 아이가 깨어서 놀 때 같이 놀고, 또 아이를 뭐 어디 이제 원에 보내든지 어디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보낼 때는 자기만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는 정말 오롯이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그럴 때 또 나눌 수 있겠지만 오롯이 자기를 성장시키는 시간들 공부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언제 편안하고 언제 기쁨을 느끼고 언제 화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꼭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못 보냈다고 한다면 이제 40이 넘었을 때 우리에게 또 그런 시간이 오잖아요. 자녀가 다 커서 이제 그만큼의 어떤 집중이나 돌봄이 많이 필요가 없을 때가 이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시기가 됐을 때 찾아오는데 그때는 정말 이제 자기에게 집중해서 내가 엄마의 삶을 이제 접고 인생 2막, 인생 2막을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나를 키워서 죽기까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 이 인생 2막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네, 공부도 하시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보시고, 사람들이 우리가 살면서 아이 학교 보낼 때 그 주변에 있는 엄마들만 만나게 되잖아요. 주로. 학부모들.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늘 똑같은 사람들하고만 만나면 내가 그렇게 성장하거나 변화하거나 이런 게 좀 별로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비슷한 일상들의 반복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안에 어떤 성장의 욕구나 변화의 욕구가 있으시다면 과감하게 내가 그동안 만났던 그 사람들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한번 이렇게 만나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요즘엔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어떤 사람의 삶을 이렇게 추적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마음에 딱 들었다면 그 사람은 최근 2년, 3년, 10년의 시간을 어떻게 살았을까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네. 김미경 강사님 있죠? 김미경 대표님, 지금은 어마어마한 정말, 김미경 대학교의 학장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셨고, 어떻게 성장하셨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그렇게 하나의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봐요. 왜요? 제가 가는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어떤 사람을 우리는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만날 수 있고, 또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먼저 간 사람이 이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분의 현재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3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보시고 그렇게 하나하나 밟아 나가신다면 꿈을 이렇게 그림으로 생생하게 그리기가 더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자, 엄마의 욕구 얘기를 하다가 여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엄마의 욕구라고 한다면 뭐 그게 비단 엄마에게만 욕구가 있겠어요? 인간의 욕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에게는 다양한 욕구가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욕구 중에 가장 중요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하고요. 이 엄마마음 성장학교는 제가 한겨레 그 문화센터와 도서관에서 이제 운영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백화점 문화센터에서는 단기 특강으로 이렇게 많이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마음성장학교 책으로 이 커리큘럼으로 하려니 엄마들에게 짧은 시간에 뭔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그림책을 도입해서 엄마 마음 성장학교는 그림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중에 이제 엄마들과 수업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네, 이 마음 성장학교도 참고하시고 또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엄마들과 나누고 싶은 그 주제와 카테고리를 정해서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 책에 보면은 여기 120쪽에 이제 여러 가지 욕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욕구 체크리스트가 나와요. 네. 자신의 욕구를
검사해보는 욕구, 감정과 욕구 회복 코칭 프로세스인데, 감정하고 욕구가 굉장히 이렇게 밀착되어 있어요. 아주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늘 분노가 일어나고 늘 우울하게 되고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경험을 해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생존의 욕구, 그 다음에 사랑과 소속의 욕구, 그 다음에 힘과 성취의 욕구, 또 자유의 욕구, 즐거움의 욕구, 이런 욕구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고 다른 사람 때문에 희생한다 생각하고 세상에 대해서 뭔가 억울함이 있고 타인에 대해서 분노가 있고 이럴 때 그것이 제대로 발산되거나 해소되거나 또는 치유되거나 하지 않았을 때 이것들이 결국에는 가장 만만한 대상들에게 화로 나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우울이라든지 뭐 불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이런 형태로 자기를 공격하는 형태로 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뭔지를 가만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마음성장학교 책을 통해서 내 욕구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또 굉장히 많은 답을 얻으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오늘 나는 뭘 하고 싶지? 이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오늘 나는 뭘 하고 싶지? 오늘 내가 뭘 하면 참 편안하다라고 생각할까? 그걸 한번 여러분도 지금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뭘 하면 편안하고 좋다. 삶이 참 좋다. 이렇게 느끼실까요? 뭘 하면 좋으시겠어요? 자,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셨다가 내쉬면서 내가 오늘 뭘 하면 내 마음이 참 편안하고 좋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이야. 이런 생존의 욕구가 올라올 수 있어요. 삶이 너무 불안해 이럴 수 있고 누군가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 정말 따뜻하고 좋은 사람과 얘기 나누고 싶다. 따뜻하고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욕구가 올라올 수도 있고 뭐 배우고 성장하고 싶어. 이런 욕구가 올라올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지금 당장 채워줄 수 있는 방법으로 채워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늘 허덕허덕 배고파서 밥 먹는 거랑 이렇게 인식하고 내가 그게 중요하고 내가 지금 그걸 원하는구나 라고 알고서 그걸 행할 때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만족이 우리한테 오게 돼요. 정말 다른 차원의 만족이 오게 돼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욕구가 있는지 한번 마음성장학교 책이 있으신 분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또는 책이 없어도 내가 오늘 어떤 것이 나에게 채워지면 내가 오늘 좀 편안하고 좋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그 질문에 따라서 나를 한번 돌보는 시간, 나와 함께 지내는 시간, 나와 데이트를 나누는 시간인 거죠.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엄마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자기 조절 능력이 깨져요. 그래서 조절하는데 한도가 있잖아요. 근데 막 10년, 20년 계속 참고 있으면 어떻게 조절이 되겠어요. 고장나죠. 아무리 좋은 기계도 10년, 20년 오작동, 잘못 작동하고 강제로 억누르고 막 이러면은 고장나지 않을까요? 맞아요.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마음과 정서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게 자꾸 억누르고 억압하고 이러면 이 오작동이 계속 되다 보면 이제 나중에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반응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욕구가 있고 그 욕구를 채우는 게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실험해 보시기 바래요. 한 주 동안 나한테 이런 욕구가 있고 나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참 기쁨을 느끼고 정말 좋아. 그렇다면 사람들과 어울리는 장소 또 좋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모임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또 모임은 싫고 어떤 특정한 한 사람, 두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게 좋아. 그러면 여러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과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이 나누는 깊이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마 좀 재설정되고 더 좋은 관계로 그렇게 만들어지실 거예요. 이거는 정말 확신합니다. 우리 엄마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남편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대화가 안 돼,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우리 애들은 나를 너무 무시해.
말이 안 통해. 당최 말을 듣지 않아. 이런 분도 많이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들과 배우자들은 아니죠. 배우자죠. 배우자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배우자와 그 다음에 자녀들과 깊은 수준에서의 그 마음을 연결하는 대화가 가능하신가요? 자, 그것은 바로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그래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타인과의 대화도 그런 차원으로 바뀌게 돼요. 그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계속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떨 때 편하지, 오늘 내가 뭐가 필요하지 라는 걸 내가 이렇게 채워주면 채워질수록 그 내가 만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이 대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애가 숙제를 안 하고 자꾸 놀아요. 그러면 애한테 지금 필요한 욕구는 뭔가요? 숙제를 안 하고 자꾸 놀아요, 애가. 그러면 걔한테 필요한 욕구는 아마도 즐거움의 욕구라든지 뭐 자유의 욕구라든지 이런 게 지금 필요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게 되게 큰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자유롭게 놀거나 뭔가 재미난 것들을 추구하는 그게 더 중요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규칙을 지키고 정해진 시간에 딱딱 해내는 거 그거는 엄마의 욕구인 거죠. 근데 엄마의 욕구와 아이의 욕구가 이게 자꾸 충돌을 해요. 그런데 엄마가 스스로 늘 자기에게 필요한 욕구들을 채워주고 나한테 이런 게 지금 필요하구나. 내가 이게 좋아서 이런 걸 하고 싶었구나. 그래서 답답했구나. 이렇게 스스로 알아가고 자기를 돌봤던 엄마는 아이가 그렇게 놀고 있을 때 야, 너 숙제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숙제도 안 하고 그렇게 놀면 너 진짜 나쁜 아이인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얘기하죠? 너 지금 놀고 싶어? 왜 그렇게 놀고 싶어? 이러면서 그 놀고 싶은 상황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노니까 좋아? 이렇게요. 엄마 좋아. 이렇게. 그래? 그런데 엄마 욕구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숙제가 되게 중요해. 학생은 숙제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네가 숙제를 지금 안 하고 놀고 있는 모습이 엄마한테 되게 좀 불편해.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애가 엄마 내가 숙제는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숙제는 몇 시에 할게. 그래도 되지? 하고 아이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서로의 욕구가 인정이 되고 그 욕구를 채울 수 있게 해주면서도 너는 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야. 그런데 네가 그거를 잘 못할까 봐 조금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아이가 엄마 걱정하지 마. 그건 내 문제니까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사이에 갈등이라는 게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서로 달라서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내어놓고 말을 하는 거 엄마는 이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게 안 될 때는 엄마는 참 많이 불안하고 좀 두렵기까지 해. 그래서 가끔은 화도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엄마 나는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 그런데 엄마가 이것 갖고 왜 자꾸 불안하고 화내는지 이해가 잘 안 돼. 이러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돼요. 여기에는 어떤 판단과 분별이 전혀 없고요. 나는 이게 중요해. 너는 어때? 너는 그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우리가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달라서 마음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편안해질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가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거든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엄마가 힘들어지는 걸 원하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늘 제가 골탕 먹이는 걸 좋아하고 저를 막 속이고 제가 화내는 거를 정말 바라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거는 아마 아주 오랫동안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 나는 정말 존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의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하지 못하고 계속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렇게 해야만 해. 이렇게 해야만 해. 이렇게 해야 좋은 사람이야. 이걸 너무 내세우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힘이 생겼을 때 반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게 돼요. 너무 비극적이죠? 그래서 내가 아이를 대화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그렇게 대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 숙제했어, 안 했어? 손 씻었어, 안 씻었어? 얼른 자야지. 지금 몇 시인데 안 자는 거야.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시간마다 계속 뭔가를 통제하고 지시한다면 그걸 거꾸로 한번 누군가 나에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났으면 빨리 들어가서 씻어. 씻었으면 와서 밥 먹어. 밥 먹었으면 이제 학교 가.
준비물 챙겼어?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챙긴다면 와, 그건 지옥이 아닐까요? 지옥일 것 같아요. 나는 그런 목소리 톤으로 안 하는데요. 저는 친절하게 하는데요. 뭐 친절하게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친절하게 해도 누군가 계속 나를 마치 인형처럼 줄을 달아서 지금은 이거 하는 시간이야. 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정해져 있는 것에 따라 그 루틴에 따라서 살아가면 돼. 그게 제일 바른 생활이고 그렇게 해야 성공하는 거야 라고 계속 알려준다면 숨 막히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어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괴롭고 힘든 그래서 힘이 생기면 공격하게 되는 건지도 몰라요. 지옥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보다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계속 지시하고 뭔가 판단 분별해서 막 자꾸 이렇게 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그 말이 거꾸로 나에게 이렇게 누군가 하고 있다면 나는 어떨까? 그게 괜찮은 건가? 라고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자녀에게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주고 해야 될 시기가 있죠. 그런데 최소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넘어갈수록 점점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더 많이 허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꼭 지금 해, 지금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그걸 갖고 막 싸우고 정말 권력 다툼을 벌이고 이러지 않으면 좋겠어요. 내 문제인지 아이의 문제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의 욕구가 소중한 것만큼 아이의 욕구도 소중하다. 그래서 엄마의 욕구를 엄마가 깊이 돌보는 것만큼 참지 말고 돌보라는 얘기예요. 참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참으면 참을수록 아이에게 나쁜 영향이 많이 간다. 그래서 엄마가 합리적인 선에서 자기가 자신의 욕구를 채울 수 있게 시간을 조절하고 경제적인 그 분배를 너무 학원비에 많이 들어가고 그 학원비를 우리가 이런 경험 하지 않나요? 저도 경험을 좀 한 건데 근데 저는 그때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니까 아이를 학원을 보내거나 이럴 때 그 돈 걱정을 하면서 보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또 학원을 하니까 아이를 또 다른 데 그 시간에 보내야 됐었고 그리고 돈을 계속 벌고 있는 엄마였으니까요. 그런데 때때로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학원비가 너무 비싸. 뭐 영어학원 30만 원, 수학학원 30만 원, 막 이러면은 막 아이가 2명, 3명이면 다른 집 애들은 이렇게 배우는데 우리 애는 못 배우고 막 이러면서 이제 억울해하고 막 진짜 남편과 그게 싸움이 되고 그러면 저는 모두가 고통스럽잖아요. 학원을 다니는 애는 학원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걸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못 보내는 엄마도 고통스럽고 월급의 많은 대부분을 그 학원비로 보내고 있는 그 아빠도 고통스럽고 노후에 대한 걱정과 막 여러 가지가 다 온 가족을 고통스럽게 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를 놓고 가족들이 한번 논의를 하시고 그래서 그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원을 멈추는 것도 행복해지는 방법이다 그러면 멈추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까? 그 방법을 또 찾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고통스러운 것을 꼭 해야만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네, 아무것도 없어요. 고통스러운 걸 참으면서 우리의 행복을 미래로 미루면서 언젠가 행복해지겠지라고 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엄마 스스로가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고 그 수많은 욕구 중에 오늘 지금 나에게 필요한 욕구는 무엇인지 알아서 그 욕구 하나하나를 채워주고 또 채워줄 때 내가 화가 더 이상 나지 않아요. 우리가 배가 부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랜만에 이제 시간이 좀 있어서 친구들을 만나요. 친구들이랑 좋은 예쁜 카페에서 아주 근사하게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어때요? 너무 좋죠. 근데 그런데 또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하나 있네요. 그게 너무 좋다라고 느끼는 나이가 한 50이 돼야 느끼는 것 같으네요. 30대, 40대 때는 그렇게 좋은 카페 예쁜 분위기 안에서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 화제는 늘 그 아이들 문제, 남편 문제, 시댁 문제 이런 걸로 아주 보따리를 싸갖고 다니면서 지금 여기를 누리지 못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정서적인 교류를 나눈다기보다 그 고민의 보따리를 서로 풀어놓고 한숨 쉬느라고
보냈던 시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역시 그러네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네, 그죠.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이제 알아차림으로 지금 삶에 고민이 많고 아이들 걱정도 되지만 이 시간 우리가 마주 앉아 있는데 이 공간이 너무 예쁘다. 이런 곳에서 늘 살고 싶어.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음식 먹는데 너무 행복해 하면서 그 순간의 행복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바로 이제 욕구를 채우는 시간이죠. 좋은 음식으로 나의 미각과 또 내 몸이 원하는 여러 가지를 채워줄 수 있고, 그다음에 마음이 통한 어떤 사람과 그 사랑을 나누면서 그 사랑과 정서적인 어떤 것들이 또 채워지고, 그리고 삶의 여유를 즐기면서 내 삶이 참 이렇게 여유롭고 좋구나라는 그런 만족감,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채워지는 시간이잖아요. 그 순간 느끼는 감사, 기쁨 이런 걸 느끼고 고민의 보따리를 자꾸 싸갖고 다니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민의 보따리 많이 싸갖고 다니거든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지만 저도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가장 친한 친구들은 늘 저의 그 고민의 보따리를 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시간을 빌어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드네요. 마음성장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뭐 8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는, 처음에는 그냥 저희가 이제 강사 양성이나 코치 양성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걸 배워서 수업에 적용하고 싶어요. 강사 되고 싶어요. 뭐 코치 되고 싶어요. 이래서 오시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공부를 하면서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바라보고 수용하고 또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면서 가족이나 자녀,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도 그런 얘기 써주셨네요. 네. 내가 달라지니 남편과의 대화가 즐거워졌어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감정이나 욕구에 대한 대화도 많이 나누게 됩니다. 맞아요. 사실 먹고 사는 게 늘 걱정이잖아요. 우리가 평범한 일상에서는 돈이 그렇게 풍부하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럴 땐 한번 써보세요. 우리 가족이 한 달을 살아가는데 최소한 얼마가 필요하면 되지? 그리고 불필요한 소비에 지금 쓰고 있는 거, 다른 사람들과 삶을 비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쓰는 돈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돈을 거의 쓸 데가 없어요. 먹는 거 외에. 먹는 거, 그 다음에 책값, 그리고 마음성장학교 운영비, 이거 외에 별로 쓰는 게 없어요. 먹는 거. 먹는 거는 먹고 싶은 거를 꼭 먹어요. 저는 그리고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제가 다 만들어 먹습니다. 뭐든지 만들어요. 저는 한식, 일식, 중식, 그 다음에 오븐 요리, 뭐 빵 만들기 뭐 이런 거 다 제가 배웠어요. 저는 1등 신부감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걸 배웠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혼자 다 만들어 먹습니다. 그리고 그 요리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기쁨의 시간이고 힐링의 시간이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던 때도 조금 있었어요. 근데 다시 그게 저한테 되게 최고의 기쁨과 행복과 힐링의 시간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왜냐면 저는 예술 활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예술 활동을 삶에서 하지 않으면 되게 고갈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예술 활동에 대한 욕구가 평생 있어서 늘 뭘 만들거나 그리거나 뭐 이런 창작 활동을 했었거든요.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 그런 활동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리를 하는 시간은 그런 욕구가 막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제 오감을 다 활용해서 야채를 하나하나 씻고 그리고 그걸 썰고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먹고 이러는 모든 활동이 저는 하나의 저의 그 어떤 창작에 대한 욕구 그리고 저의 이런 오감을 다시 회복하고 살리는 그런 감각적인 어떤 놀이, 이 모든 것들이 다 또 정서적인 어떤 유대감을 또 맛있는 요리를 함께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 이 모든 게 거기에 다 들어있거든요. 여러분도 밥하는 게 정말 지긋지긋해 이렇다면 잠깐 밥하는 걸 멈춰보시고, 저도 멈췄던 시간이 있거든요. 밥하는 게 지긋지긋해서. 그런데 다시 내가 이거 되게 좋아하는 거구나, 이거 되게 행복하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행복한 활동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바쁠 때는 사실 거기에 감정을 넣어서 그 일을 하지 않아요. 막 빨리빨리 설거지 해놓고 막 빨리빨리 밥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설거지 하는 시간도 되게 좋아하는 시간이거든요. 설거지를
저희 집 부엌 창문이 되게 예뻐요. 저 창밖이 공원이 쫙 보이는데 거기 보면서 거의 1시간 동안 이렇게 천천히 해요. 천천히 하고 뭐든지 천천히. 아, 오늘 그릇을 닦으면서 저는 이제 그릇 닦기 명상을 하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면서 마음에 올라온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렇게 느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는 삶의 일상 속에서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욕구가 뭔지를 알면, 아, 내가 이렇게 손으로 뭔가, 그게 설거지라는 이름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나에게 집중하는 하나의 삶의 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설거지 시간을. 그래서 설거지를 모아요, 일부러. 그걸 하려고. 네. 하루에 설거지를 모읍니다, 저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설거지를 하는데, 식기세척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식기세척기를 하니까 그 설거지를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기세척기를 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한테 주고 저는 그 1시간 동안 이렇게 물 막 만지면서 설거지하는 시간을 저만을 위한 어떤 또 하나의 사색의 시간으로 이렇게 마련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일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또 다른 시간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도 자신의 욕구를 깊이 들여다보면 내 삶에 이미 있는 그 시간들이 이렇게 다시 재해석되고 다른 시간으로 더 의미 있고 좋은 시간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고민의 보따리 저처럼 풀었던 분들도 계시고, 네. 이제 50이라는 나이가 제가 30대 엄마였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이였어요. 50은 진짜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50이 넘었는데도, 네. 인생은 아직도 많이 남았고, 인생은 정말 한없이 많이 남았죠. 그리고 어쩌면 50이 되어서 비로소 우리는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여유와 또 경제적인 어떤 그런 능력까지도 다 생기는 때가 이제 50이 아닌가 싶어요. 또 주변에 좀 잘 살아냈다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사람들까지 그렇게 얻게 되는 시간이 바로 52 이후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지금 30대 엄마들, 또 40대 엄마들, 50대 엄마들, 그리고 60의 엄마, 그 이상 엄마의 삶은 계속 되겠죠. 그런데 엄마의 삶은 너무나 근사해서 30대 그 열정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도 너무나 멋지고 또 40, 50, 60 계속 그 너무 멋진 인생이 계속 된답니다. 한 사람을 잉태하고 그리고 그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리고 그가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또 내 삶을 다시 꾸리게 되는 그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특별한가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가장 특별한 능력이 자녀를 잉태하고 양육하고 하는 그 능력을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양육의 시간을 거치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사리가 몇 개가 만들어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 인간의, 그냥 평범한 인간이 도대체 감당할 수도 없고, 감내할 수도 없고, 해낼 수도 없는 일을 그 자식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경험하게 되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아이 때문에 힘들고 또 남편 때문에 힘든데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최소한의 삶의 규모를 한번 설정하시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엄마라면 자녀를 키우는 게 마땅해라는 걸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이게 앞에 했던 얘기랑 좀 반대되나요? 뭐뭐 해야 되는 건 절대 없다. 뭐 세상에 꼭 지켜야 되는 거 없다. 막 이런 얘기 해놓고. 그런데 엄마라면, 우리가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내가 엄마의 숙명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엄마의 숙명을 받아들이는 거. 내가 엄마이기를 선언하는 거. 나는 엄마다. 나는 엄마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지금 만약에 삶이 힘들다면 갑자기 얘기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마 우리 선생님들 중에 누구의 마음이 저한테 들어왔나 봐요. 나는 엄마다라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그 소소한 그 삶의 규모를 정말 소소하지만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의 규모를 설정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세요. 저는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밥할 시간도 많이 없고 그래서 늘 빕스 같은 데가 거의 저희 집 밥집이었어요. 그러니 돈을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야, 오늘 저기 빕스 가서 밥 먹자. 아니면 여기 식당 가서 밥 먹자. 저녁이 되면 늘 그 식당을 순례하고 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삶의 규모를 협소하게 줄이고 돈을 이제 벌지 않겠다라고 하고 학원도 문을 닫고 나는 이제 작가로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라고 선언하고 그때 동시에 나는 엄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자녀의 엄마로 자랑스러운 엄마로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 아이가 나를 끝끝내 우리 엄마가 참 훌륭하게 살았어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나 그렇게 살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언이 결국에 저를 다른 길로 이렇게 빠지지 않게 하고 저를 네 그나마 이렇게 살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만약에 막 부부가 이혼의 위기에 있다, 막 뭐 그렇게 별걸하고 있다 이럴 때 이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 이래서 양육비 얼마를 받아내려고 막 애쓰는데 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미 부모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거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요구하시고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와 아이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 얼마가 필요한가 정하셔서 지역에 그 직업을 알선해 주는 곳, 여성센터 이런 곳에 가셔서 엄마의 이제 그 엄마로서의 역할을 정말 책임지고 살아갈 그 준비를 시작하세요. 그게 바로 또 하나의 내 욕구를 채우는 일이에요. 우리가 원가족, 내 엄마의 삶, 내 엄마의 삶이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는 삶이었어. 그러면 자녀인 내가 또 살아갈 때 너무나 부당하고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그냥 침묵하고 참으면서 그 시간을 지나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침묵과 그 인내한다고 생각하는 그 멈춤의 시간이 자녀에게도 또 전수가 돼요. 그래서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얼만큼 되면 될까 이걸 정하시고 제가 그렇게 막 돈을 많이 이렇게 밥 먹는데 쓰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돈을 안 벌게 되니까 이렇게 적어봤더니요. 저는 사실 그런 막 빕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멸치볶음이랑 김이랑 뭐 된장찌개 뭐 이런 거 먹으면은 저는 아주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요리를 해서 이렇게 먹으면 되니까 돈도 안 들고. 그걸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돈이 안 드는구나. 이러고 알게 되니까 되게 마음이 안정감이 오고, 그리고 뭘 집중해야 되는지, 내가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 그럼 그걸 벌어야겠다. 굳이 이걸 가지고 실갱이를 할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또 이 책임을 잘 완수하고 좋은 엄마, 따뜻한 엄마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정말 그 순간에 채울 수 있는 욕구들이에요. 그래서 돈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제가 도서관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책을 다 사서 봤는데 도서관을 갔어요. 도서관을 정말 오랜만에 낮에 갔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자유의 욕구, 성장의 욕구 이런 게 그냥 돈 한 푼 안 들이고 다 채워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집에 막 정원이 있고 연못 있고 이런 집에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 앞에 너무 예쁜 이게 한국의 아름다운 길에도 나오는 그런 산책로가 이렇게 개천길이 있어요. 어, 거기를 처음으로 걷게 된 거예요. 걸으면서, 여기 이렇게 예쁜데 내가 이거 못 걸었네, 일하느라고. 그러면서 내 집 앞에 정원이 있었네. 내가 정원 있는 집에 살 필요가 없네. 이런 거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막 집에 막 이렇게 큰 이렇게 영화관 같은 거 해놓고 싶었어요. 막 이렇게 서라운드 입체 음향 막 이래가지고 극장을 만들고 싶었는데, 한 15분 걸어가면, 롯데백화점이 있고, 뭐, 뮤코 아울렛이 있고 거기 다 극장이 있어요. 여기 극장이 있었네. 네. 저는 또 그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집이 막 이렇게 아틀리에처럼 막 이렇게 되면 좋겠다 했는데 요 바로 옆에 한 차 타고 한 30분, 20분 이렇게 가면 가천 현대미술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주 여유 있게 즐기게 되더라고요. 돈이 안 들어요, 하나도. 근데 내 삶은 더 많이 풍요로워졌어요. 그게 왜요? 내가 내 욕구를 알게 되면서 내가 지금 되게 위험하고 힘든 어떤 삶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나는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나는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그동안 돈으로 지불하고 샀던 것들 대신에 시간을 쓰지 못해서 빨리빨리 돈으로 했던 것들을 이제 시간이 여유로워지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우리 이 세금으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세금으로 세금으로 하는 미술관, 공원, 또 백화점에 있는 그 영화관 뭐 이건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제 어쨌든 네. 그런 것들을 그냥 아주 여유롭게 마치 내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관리할 필요도 없잖아요. 아주 조금의 돈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공짜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아주 여유롭고 아주 풍요롭고 좋은 삶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욕구가 가장 중요하고 아이에게 화를 내지 않는 엄마로 살아가는데도 욕구를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 욕구를 깊이 돌볼 줄 아는 엄마는 타인에 대해서도 참아. 엄마도 참는데 너도 참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딴 것도 못 참아? 이러면서 자꾸 강요하지 않게 되고 그런 거 하고 싶지. 그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그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엄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행복하고 좋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엄마가 되죠. 왜요? 나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하고 내 욕구도 소중하고 너의 욕구도 소중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이러면서 서로 참지 않아요. 엄마도 참는 거잖아요. 지금 화내면서도 막 우울하면서도 막 참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참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의자라는 이 그림책이 있어요. 이 그림책이 있는데 이 그림책에 이제 베라 윌리엄스라는 이 작가가 쓴 그림책인데 자전적인 그림책이에요. 이걸 보면서 저는 저희 엄마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만약 그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 책 읽어보시면 아마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이 책을 보면은 엄마는 식당에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엄마와 할머니와 이 여자아이가 같이 살아요. 근데 엄마는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데 저녁이 되면 오시는데 이렇게 잔뜩 지쳐서 피곤해서 오세요. 근데 엄마가 쉴 의자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있었는데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의자가 사라지고 엄마는 이렇게 발이 퉁퉁 부어서 와가지고 이렇게 피곤해서 그냥 식탁 의자에서 이렇게 잠이 들어버려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할머니와 이 아이가 이제 동전을 모으기 시작해요. 엄마도 같이 이제 셋이서 동전을 모아요. 자, 이 집에는 아빠가 없어요. 이 세 여자가 아주 옹기종기 잘 살고 있는데 엄마가 그 모은 동전으로 이제 이 의자를 사려고 그래요. 너무 예쁘죠? 돈을 모아서 이 의자를 살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식당에서 일하는 엄마인데 이 엄마가 휴일날에 아이와 손을 잡고 시장에 갔다 오는 거예요. 신발을 샀어요. 이렇게 구두를 샀어요. 둘이. 예쁘게 차려입고 구두를 샀어요. 자, 우리가 엄마의 욕구를 채운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의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세요. 엄마로 삶이 너무 버겁고 아, 내가 엄마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신데 이 엄마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엄마는 정말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엄마지만 아이와 같이 외출할 땐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을 줄 아는 엄마예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을 줄 아는 엄마이고요. 그리고 둘이 이 비닐봉지가 뭐냐면 신발 사서 여기다 이제 헌 신발을 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길을 가면서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말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 앞에 공원을 이렇게 가면서 와, 이게 내 정원이었구나. 내가 이 정원을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 이 엄마는 이게 이웃집에 아주 부잣집에 핀 꽃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와, 여기 너무 예쁜 꽃이 있네 하고 그 순간 이것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 근데 사람들은 이러거든요. 아, 나도 저런 집에서 살고 싶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엄마는 이 순간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감탄해요. 와, 예쁘다. 너무 예쁜 꽃이야. 이러면서 그걸 구경해요. 우리가 이렇게 순간에 삶에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 그것이 내 것이다 아니다라는 걸 그냥 내려놓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기쁨과 감탄으로 그 시간 누릴 때 여러분은 곧 그런 삶을 살게 되실 거예요. 늘 감탄하고 늘 기쁨에 넘치는 삶을. 근데 모퉁이를 돌자마자 이렇게
소방차가 와 있었고 불이 나요. 그래서 집이 홀랑 다 타요. 그 가난한 집이 불탔으니 어떡해요. 이렇게 다 타버렸어요. 모든 게 다. 너무나 절망적인 시간이지만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줘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요.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여기에 하나하나 소개가 되어 있는데 하나 잠깐 읽어보면 이래요. 새 집으로 이사하던 날 이웃 사람들이 피자와 케이크와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 중에 피자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케이크 갖고 오는 사람, 또 피자 어딨지? 여기 피자 가지고 오는 사람, 이렇게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는 꽃무늬 양탄자를 가지고 오는 사람, 여기 할아버지 양탄자 들고 오고요. 이렇게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집에 필요한 모든 살림살이를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침대까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할머니도 너무 멋져요. 할머니가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모두들 어쩌면 이렇게 인정이 많으신지 정말 뭐라 감사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이 애들은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짝짝짝 박수를 쳤어요. 그래요, 여러분. 삶은 언제나 계속되고 우리가 절망적이라고 하는 순간에도 이렇게 계속돼요. 단지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욕구를 채우면서 사는 삶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가족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나는 뭐든지 내가 다 해야 돼. 나 혼자 참고 인내해야 돼. 이것은 버리세요, 이제. 우리 가족들도 충분히 엄마를 도와주고 엄마가 행복한 걸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편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나누시길 바라고,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노력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제 바꿔 나가야 돼요. 엄마는 자녀를 키우면서 엄마로 성장하는데 남편은 밖에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아빠로 성장할 시간을 많이 놓치고 그냥 아빠가 되죠. 그래서 그 몫은 아내의 역할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아빠로 성장시키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돈을 모아서 의자를 사는데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엄마가 이제 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쉬어요. 그리고 엄마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여기 이렇게 같이 누워 있어요. 너무 행복하겠죠. 그리고 낮에는 할머니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일을 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할머니가 그렇게 하고 저녁이 되면 이렇게. 그리고 이 가족이 이렇게 사진을 하나 찍어요. 이렇게 의자에 3명이 낑겨 앉았어요. 그리고 찰칵 사진을 찍어요.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자, 욕구가 채워진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 가정은 3명의 셋이서 이렇게 여자들 셋이서 사는 집인데 엄마 혼자 식당에서 일을 해요. 그리고 할머니와 자녀를 양육해요. 그리 넉넉한 삶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삶을 비교하기보다 우리는 셋이서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지? 의자가 하나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 그럼 의자를 어떻게 준비하지? 의자는 값이 꽤 비싼데. 우리가 좋아하는 의자는 이런 의자고 이런 의자를 사기 위hen 얼마가 필요해. 그럼 지금부터 그 돈을 모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 돈을 모아요. 얘는 식당에 가서 가끔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동전을 모으고 엄마는 팁을 받으면 모으고 그렇게 할머니는 엄마한테 받은 돈으로 시장을 보다가 돈이 조금 남으면 그런 걸 또 깎아서 이렇게 남으면 또 모으고 그렇게 해서 모아서 이 의자를 사요. 모두의 바람이 모아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참 행복할 거야 라고 해서 의자를 샀는데 정말 너무 행복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제가 알고 있다기보다 우리 마음성장학에 오셨던 분인데 그분은 젊은 나이에 임대업자였어요. 이 장면을 보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없는 게 별로 없대요. 다 있대요. 집도 몇 개나 있고 막 상가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죠? 이러면서 얘기했었거든요. 자, 우리가 욕구를 채우면서 사는 삶, 엄마의 욕구에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욕구를 채우면서 사는 삶은 먼저 나를 행복하게 하고 이 행복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요. 욕구를 채우는 방법은 제가 조금 전에 알려드렸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해서 남편과 합의된 어떤 그림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요렇게 살면 참 행복할 것 같아. 그리고 자녀들과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요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가족이 원하는 행복한 그림 이미지를 갖는 거죠. 이 엄마의 의자에서는 우리는 서로 힘을 합쳐서 잘 살고 있어. 그런데 의자가 하나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 그러면 엄마가 행복할 것 같아. 엄마가 행복한 게 나도 행복한 거야. 얘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엄마의 행복을 위해서 의자를 마련하는 일을 모든 가족이 다 노력해서 그걸 마련해요. 그리고 모두 행복해지죠. 가정의 불화, 위기, 그런 상황이 이제 있는 사람들은 합의된 그림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오랫동안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로 행복한 그 가정에 대한 합의된 그림이 없어요. 그러면 서로가 없느냐? 아니요. 한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자기가 왜 열심히 살고 있는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계속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너 때문이야. 이렇게요. 그래서 먼저 내가 원하는 그림을 하나 그리고 돈이 없다면 돈이 없어도 지금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것들,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들을 하세요. 저처럼 도서관도 가시고 미술관도 가시고 백화점도 구경 가시고 네, 공원도 가시고 뭐 이런 거 다 그냥 다 공짜예요. 네, 또 친구도 만나시고 또는 우리 집에 누구를 초대하는 걸 늘 해보고 싶었어. 그러면 집을 좀 깨끗하게 말끔하게 치우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네,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고 이렇게 나중에 미뤘던 거를 지금 당장 한번 내 삶에 들여놔 보세요. 그러면 엄마가 행복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덩달아 행복해지고요. 그게 될 겁니다. 마음성장학교 이 책에 아까 욕구장이 있는데 그 욕구장을 참고해 보시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숙제가 있어요. 욕구 찾기 할 때. 만 원의 행복, 만 원의 행복이라는 숙제를 내드려요. 제가 그 돈이 없었을 때 경험한 건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학원을 운영하다 학원을 닫았거든요. 그리고 학원 운영할 때 벌었던 돈을 한 1억 원 가까이를 제가 미국, 독일 막 이런 데 다니면서 나는 좀 쉬어야 돼. 힐링이 필요해. 그러면서 제가 그 국제적인 코칭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고 호텔에서 묵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러면서 다 썼어요. 공부하느라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도서관을 가는데 김밥을 사 먹을 돈밖에 없는 거예요. 김밥 한 줄. 김밥 한 줄 사 먹을 돈밖에 없어요. 커피도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커피 집에서 이렇게 담아 갖고 가요. 보온병에 담아 가고 그다음에 김밥 한 줄을 이제 사 먹을 돈 필요하니까 그렇게 그리고 걸어가요. 집에서 걸어가요. 도서관에 딱 도착해요. 그리고 커피도 마시고 또 배고프면 이제 김밥 사 먹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네. 그 어떤 근사한 식사보다 내 형편에 맞는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그 시간들이 저한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 만 원의 행복, 만 원을 가지고 내가 나의 욕구를 그날 한번 채워보시는 거. 사실 돈이 없을 때는 하루에 만 원도 없는 거잖아요. 제가 김밥 사 먹을 돈밖에 없었으니까. 어떤 날은 김밥 사 먹을 돈도 없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 밥을 싸갖고 가야죠. 삼각김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가서 먹어야지. 그래서 삼각김밥을 만들어 갖고 도서관에 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기보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지? 그거 지금 하면 그것이야말로 최고로 좋은 나를 돌보고 사랑하는 내 욕구를 채우고 우리 자녀들과 평화롭게 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욕구가 충분히 채워졌을 때는
모두 다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햇살 같은 그런 에너지를 주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그 욕구들이 오랫동안 억압되고 잘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그리고 우울하고 인생을 살맛이 안 나게 되고 무감각한 그런 돌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힘든 관계 안에 있으시다면 그 관계를 빨리 해결해서 끊어버려야지라고 하기보다는 수술할 때 제가 다리 다쳐서 수술해야 됐었는데 그때 이게 다리가 이만큼 부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집에 가서 붓기가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수술할 때도 그렇게 시간이 내 몸 상태가 수술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힘든 관계 안에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내가 되게 힘들구나. 그걸 알아차리시고 힘든 나에게 욕구를 채워주셔서 내가 건강한 자존감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무언가 일을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잘 돌봐서 인생의 수술이 필요하신 분은 수술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잠시 그 시간의 주인이 되셔서 나에게는 시간이 필요해. 나는 시간을 좀 더 갖기로 선택했어. 라고 하시면 되세요.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나에게는 시간이 필요해. 나는 시간을 좀 더 갖기로 선택했어. 그리고 이 시간 동안 나를 더 건강하게 돌볼 거야. 자, 우리가 건강해지고 의식이 이렇게 깨어나고 자존감이 올라가면 이전에 하지 못했던 아주 좋은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네, 아셨죠? 좋은 선택들을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